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건물 높이를 낮추고 소형 평수를 늘리도록 해 다른 지역 재건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립하지 못한 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국제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는데요.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 완화가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1985년 준공된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5층인 아파트를 허물고 14층짜리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허용된 건축물 최대 높이는 30m지만 경관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최대 42m까지 높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일부 아파트 높이를 낮추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위해 도로변이나 인접대지에 접한 아파트 층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한라산이라든가 바다의 이런 조망권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벽으로 닫혀 있을 때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 이보다 앞서 경관 심의를 받았던 이도주공 2, 3단지도 한 차례 재심의를 거쳐 높이를 14층에서 10층으로 낮춘 상황. 특히 경관위원회는 현재 소유자들의 재입주 비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 평형을 늘리라고 공고했습니다. 공고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주민들의 이익 또한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 경관 심의에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근 제주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 하지만 경제성과 밀접한 높이와 평수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을 줄이려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2분기에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 만여 건 가운데 국토부의 1차 검증에서 부적절한 거래로 의심되는 76건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허위 신고로 판명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세무서에 통보해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에선 가정폭력 신고가 해마다 2천여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모 씨는 남편으로부터 5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들만큼은 폭력 없는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집을 구하지 못해 여성단체가 지원하는 쉼터에서 4년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만성화라고 해야 되나? 하도 욕먹고 언어폭력 당하고 이래서 그게 감정이 없어졌어요. 즐거운 감정, 행복한 감정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다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나타나면 움찔해질 것 같아요. 이처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쉼터에 입소한 여성 37명을 조사한 결과 94.6%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양육 부담 때문에 자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해 제주도가 자립정착 지원금을 만들고 지원시설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의 여성폭력 관련한 담당계가 없죠. 다문화계에서 도에도 다문화계에서 한 꼭지로 여성폭력 관련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체장이 얼마나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이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의 선령 기준이 강화되면서 제주기점 여객선들도 운항 중단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은남 의원은 최근 30년에서 25년으로 바뀐 선령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까지 제주기점 여객선 8척이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은 제주 노선 여객의 77%와 차량의 74%가 이용하고 있어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운송난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가 제주 해녀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킬지를 놓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전문가들도 등재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한숨의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 해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4,000명이 넘었지만 이제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제주 해녀들이 간직했던 오랜 공동체의 삶과 문화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제주 해녀의 가치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The world, needs to learn more about it, and hopefully, through this symposium, through the work that's being done, the culture can be promoted internationally. 유네스코는 인류 무형유산의 가치로 공동체의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기술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온 제주 해녀가 등재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제주 해녀 문화는 생태적이거나 사회문화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역사성과 또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등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는 내년 11월 말 제주 해녀에 대한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해녀학교와 해녀축제 등 해녀 문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보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등재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네, 개천절이자 주말인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나들이하기 참 좋겠는데요. 모레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3도까지 내려가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23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서부 지역의 기온 18도 내외로 출발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말 산행하기 무난하겠지만 체온 관리에는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47살 김모 경위를 입건했습니다. 김 경위는 어젯밤 9시쯤 제주시 1도 이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경위를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집에서 검거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5%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성범죄 우범자 가운데 일부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강기훈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성범죄 우범자 269명 가운데 5.9%인 16명의 주소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강기훈 의원은 성범죄 우범자 선정과 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말 관리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근처의 목장 문을 잠그지 않아 말 8마리가 도로에 뛰어드는 바람에 운전자 2명이 다치고 차량 5대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귀포의 대표 축제인 칠십리 축제가 오늘 서귀포시 서귀동 자구리공원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축제의 첫날인 오늘은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주민 1,500여 명이 제주 고유의 문화와 설화를 재구성한 퍼레이드와 칠십리 마당놀이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향토요리 전시와 제주어 말하기 대회, 칠십리 가요제와 댄스 파티 등이 열립니다. 제4회 제주화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 제주 카로텔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자원론과 지역학을 주제로 제주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한중일 세 나라의 학자들이 참가해 전통 문화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으로 만든 사례들을 소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김숙자 애월읍 새마을 부녀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유공자 16명이 각종 표창을 받았고 100세를 맞은 장수노인 42명에게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장수 지팡이를 전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은 민간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인허가 절차만 대행하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수정해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도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검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3만 3천여 건 가운데 23.8%가 기각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